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판텐을 스킨케어로서 매일 사용해도 되는지, 보습의 끝판왕 바세린과 비교했을 때 비판텐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비판텐을 치료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판텐,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영상에서 비판텐의 효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비판텐의 효능과 활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판텐의 성분은 덱스판테놀인데요. 이 덱스판테놀은 피부에서 대사를 거쳐 판토텐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판토텐산은 비타민 B5이고 비타민 B5는 지방산 합성에 중요한 코엔자임 A의 전구체입니다. 지방산 합성에 도움이 되는 이 비판텐은 피부 장벽 및 피부 재생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NS에서 비판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데일리 제품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데일리 제품으로서의 스킨케어로서의 비판텐, 치료제로서의 비판텐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로서의 비판텐은 보습, 피부 장벽 강화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보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통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피부의 이런 유연성을 지키는 것이 보습이겠는데요. 따라서 소화를 잘 시키고 경피수분 소실을 줄여야지 좋은 보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판텐은 덱스판테놀 성분으로 인한 수화 과정과 라놀린 성분에 의한 막을 형성함으로써 경피수분 소실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보습제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페트롤라툼, 바로 바셀린인데 바셀린과 비판텐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비판텐이 노란색, 바셀린이 회색인데요. 먼저 피부 수화적인 측면에서는 비판텐이 덱스판테놀 효과로 인해서 사용 후 약 3시간부터는 바세린 대비 높은 수화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피수분 소실에서는 이 비판텐이 바셀린에 비해서 경피수분 소실을 더 많이 줄이지는 못했는데요. 즉, 보습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진 바세린과 비교했을 때 경피수분 소실을 더 잘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피부 수화 측면에서는 더 이득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판텐의 보습, 피부 장벽 강화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건조감, 거침, 각질, 가려움, 홍조, 피부 갈라짐 개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비판텐에 들어가 있는 라놀린이라는 성분은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여드름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덱스판테놀이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yes지만 라놀린도 여드름에 괜찮은 성분인가요? 묻는다면 아니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덱스판테놀 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판텐보다는 다른 화장품들을 스킨케어로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라로슈버제의 시카플라스트 B5도 비타민 B5 약자로 덱스판테놀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스킨케어로서의 비판텐은 어디까지나 보습, 피부 장벽 강화가 주된 효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자극이나 거칠고 건조한 각질, 가려움, 홍조에 대해서 2주 내외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는 정상인데 비판텐을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시중에 덱스판테놀을 함유한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비판텐의 라놀린처럼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을 권장드리고, 하지만 가성비로 나는 비판텐을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부가 한 번씩 당기거나 지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료제로서의 비판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상된 피부에서 이 표피 레벨에서는 이 수화 과정을 통한 재상피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진피 레벨, 여기 진피 레벨에서는 이 섬유모세포를 촉진함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저귀 피부염은 습기와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손상으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체 시에 비판텐을 사용해 주게 되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데요. 경증의 기저귀 피부염에서는 비판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과 같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두습진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성인 여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수유 중인 여성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서 발생한 유두습진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이 아이에게 닿을 수 있는 점이 걱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판텐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모유 수유 직후에 비판텐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수유 전에 닦아주시되 비판텐으로 조절되지 않은 피부 염증에서는 피부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비판텐의 사용은 아토피의 악화를 줄여줄 수 있고요. 비판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요, 비판텐이 가장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 연고와 비교했을 때 2주차부터는 동등한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환자분들 이소티논 많이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소티논은 건조감이나 입술염의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하는 약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판텐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피부 건조한 부위나 갈라진 입술에도 하루에 수차례 사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화상 시에도 비판텐은 덱스판테놀에 의한 수화 효과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고요. 또 수분을 유지시켜주면서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밀폐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고 나서 바로 비판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상을 입고 나면 그 부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충분히 온도를 낮춰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판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덱스판테놀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어서 다양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도 살펴보았듯이 여드름 약국 연고들 중에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상처 연고들이 있었습니다. 덱스판테놀, 알란토인, 헤파리나트륨 성분들과 혼합된 대표적인 복합체로 노스카나가 있었는데요. 비판텐 역시 단독 사용 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깊은 상처에서는 비판텐보다 다른 약제들,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상처에만 사용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스킨케어로서의 비판텐은 덱스판테놀에 의한 수화 효과와 경피수분 소실을 줄여줌으로써 보습,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비판텐의 라놀린 성분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에게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여드름 환자에서는 모공을 막지 않는 덱스판테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데일리로서 할 수 있는 스킨케어에는 더 적합하겠습니다. 치료 목적의 비판텐의 경우에서는 표피 레벨의 수화를 통한 재상피화를 촉진하고 진피 레벨에서는 섬유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귀 피부염이나 유두습진, 아토피 피부염, 이소티논 복용 후 발생한 건조감이나 입술염, 밀광 화상, 가벼운 상처 등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